취업 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 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주제로 잡았는데요. 학점은행제 중에서도 조금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이 학점은행제가 대학교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 정도는 알겠는데, 그럼 그렇다면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수업을 들으려면 교육기관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등록금이 발생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플래너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플래너한테 또 비용을 내야 되는지, 이런 수강 관련된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제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보시고 앞으로는 학점은행제 수업 듣는 것 관련해서 헤매지 말길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왼쪽에 보이는 건 제가 운영 중에 있는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 영상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집약해서 블로그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글로 보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항상 링크를 남겨놓기 때문에 바로 글을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습 플래너이기 때문에 학생 상담이 주 업무인데요. 많은 경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상시 개강인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도 개강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원처럼 아무 때나 본인이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성적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학점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처럼 개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이제 3월, 9월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진 않고 이제 1학기, 2학기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 이건 교육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강 신청은 흔히 이제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일반적인 명칭은 훈련기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훈련기관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이제 학점은행제, 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확 더 그 상위 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식 인가를 받은 곳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학점은행제는 학점은행제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학점은행제는 그냥 무형의 대학 제도고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훈련기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되게 많아요. 이걸 어디서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하면 여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 여기서 뭐 학점은행제 소개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려운 용어 되게 많아요. 근데 표준교육과정에 보면 교육훈련기관 조에 있습니다. 제가 훈련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정식 인가받은 훈련기관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형에는 대학부설사회교육원부터 주르륵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수업을 듣는 곳이 꼭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는데, 일반 대학교에는 입학 후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그냥 수강 신청부터 먼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절차를 할 수 있는 학습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 대학에 있는 입학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요거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훈련기관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기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사이버 원격 기관과 대면 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 하면은 보통 이 원격, 즉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대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은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되고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이더라도 거기는 다 학점은행제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본적으로 그 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수업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곳은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민하면서도 제일 학습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비용 관련된 팁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훈련기관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교육원마다 개설된 전공이 다릅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학점은행제 홈에 들어가면 전공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하시는 전공은 많은데 중요한 건 그 수업을 듣는 건 평생교육원이란 말이죠. 그냥 그 평생교육원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 같은 개념이라서 인기 있는 전공만 개설하고요. 인기가 없더라도 교육원에서 교육원마다 이제 내세우는 전공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따져야 되는 게 우선 전공 개설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전공이 관심 있는데 B 전공 있는 교육원 가서 여기 저렴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개설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경쟁이 심하고 어느 곳은 되게 저렴한데 어느 곳은 되게 비싸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이 나느냐? 보통은 플래너 유무입니다. 플래너가 있는 곳들은 좀 비싸고요. 없는 곳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원들이 자기네들 학사 관리 잘해주고 플래너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보통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관련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플래너한테 주는 비용은 따로 절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없고요. 자, 이 플래너들은 다 그런 교육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근무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드리는 서비스 이 학점은행제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혼자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원마다 이 플래너 시스템을 둬가지고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어떤 서비스 같은 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더 비싼 거. 여러분들이 교육원을 선택할 때 바로 이 두 가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주제 학점은행제는 알겠는데 평생교육원은 뭔가요? 라는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질문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래 보이시죠? 주셔도 되고 직접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